네, 자, 2회차, 2023년도 2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구 위에 어느 위치에서 공을 놓더라도 공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진다. 이 현상을 나타내는 힘은, 자, 지구가 당기는 힘을 특히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죠. 지구라고 한정하지 않고 두 물체 간에 서로 당기는 힘이다라고 하면 만유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서로 작용하는 힘, F는 자 만유인력 상수의 거리 제곱에 M1, M2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지구가 당기는 힘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mg 중력 가속도 F는 질량에다가 자 중력 가속도 지구가 당기는 일정한 가속도 그것을 g라고 하게 되면 자 F는 mg인데 요것은 g에다가 r 제곱 원래 이제 물체 지구 반지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이걸 r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 라지 m은 지구의 질량 이렇게 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요것은 g는 r제곱분의 m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값을 갖습니다. 이 만유인력 상수 일정하고 자 지구의 반지름도 일정하고 지구의 질량도 일정하죠. 그렇게 해서 당기는 지구 중력 가속도는 g로 주어지죠. 그래서 지구가 당기는 힘을 만들어내는 가속도인 중력 가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흰색 종이 위에 자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삼원색이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삼원색을 합성하면 흰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삼원색의 합성, 결과는 흰색이라고 하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니크롬 선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이 니크롬 선의 자 저항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저항. 자, 저항 R은 자 전압에 가해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의 흐름에는 반비례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보통 V는 IR이라고 하는 식을 많이 사용을 하죠. 또 이에 또 상응해서 P는 IV,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물었죠. 전류와 전압. 자, 그래서 지금 전류가 2V가 흘렀을 때 전압. 자, 그래서 4가 R에다가 2와 같이 되기 때문에 R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오음이 정답이 되겠죠. 네, 다음 4번입니다. 자,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자 비열을 나타낸 것이다. 각 물질 1kg에 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자 가장 큰 물질. 자, 비열이라고 하는 게 자 1도씨 올리는데 들어간 열량이에요. 비열이라는 게. 자, 그랬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이다. 자, 그러면은 비열이 작다는 얘기는 조금만 열을 가해도 1도를 금방 올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온도 변화가 가장 크다. 그러면 비열이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열이 가장 작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철이 비열이 가장 작죠. 그래서 철 같은 경우는 조금만 열을 가해도 바로 1도씩 상승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반대로
지금 비열이 가장 큰 물질인 물 같은 경우는 1이죠. 이거는 자, 물을 1도 올리려고 그러면 열을 꽤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태양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게 한 것은 대부분 지구의 표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열이 큰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네, 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그림은 레일을 따라 운동하는 쇠구슬의 모습을 나타냈다. 자, 레일 위에 지점 A에서 D 중 쇠구슬의 자,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은 어디인가? 자, 그럼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생각해 봐야 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자,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 자,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운동 에너지,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일정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가장 작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곳을 찾으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기준점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는 가장 낮지만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는 가장 크지만 운동 에너지는 가장 작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표는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동안 시간에 따른 출발점으로부터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자, 속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속력, 물체의 속력. 자,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이동 거리. 자, 시간이 1초만큼 됐을 때 1, 2 있을 때 2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이것은 1m/s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등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을 잡더라도 네,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4분의 4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구간을 잡더라도 네, 걸린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그 걸린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를 계산하면 어느 구간을 잡더라도 1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냥 보통 속도를 계산하라 그러면 평균 속도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평균 속도 개념으로 보시고 4로 4를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1입니다. 네, 다음. 자, 그림과 같이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온도를 25도씨에서 90도씨로 높였습니다. 자, 이때 기체의 부피 변화와 기체의 자, 입자 운동의 변화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25도고요. 여기는 90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부피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보면 놓여 있는 추가 똑같거든요, 무게가.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추가 더 올라갔죠. 그렇다면 여기 압력은 증가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같은 경우는 압력이 증가해서 부피 팽창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열을 가해서 팽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5도였다면 자 90도로 이렇게 열이 더 온도가 더 올라간 열이 즉 가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화로 오른 거다. 단 외부의 압력은 일정하고 기체의 출입은 없다. 그러니까 기체라는 것은 여기에다 뭐 새로운 기체를 넣어줬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열은 가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부피는 지금 증가했죠. 그러니까 부피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증가된 거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입자의 운동.
입자의 운동을 보게 되면 이건 조금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입자의 운동은 자, 이 범위가 넓어졌죠. 그래서 요거는 운동 범위가 이렇게 공간이 좁은데 알갱이 수는 똑같잖아요. 기차 알갱이는. 그래서 이건 넓죠. 그러니까 얘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불구하고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 열까지 가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을 가해 주게 되면 분자 운동은 더욱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빨라진다. 공간이 넓어짐으로써 빨라지기도 했지만 거기에 열을 가해 주기 때문에 더더욱 빨라진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빨라진다. 증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3 KT라고 하는 이런 식이 있어요. 이건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절대 온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서 빨라져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알갱이들은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게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자, 표는 일기압에서 물을 가열하면서 온도를 5분 간격으로 측정해서 기록한 것이다. 물에 끓는 점은 그랬습니다. 자, 물이 끓는 점. 자, 끓는 점이라 이제 상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간에 따른 온도를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25도씨였던 것이요. 5분 지나니까 51도, 10분 지나니까 78도. 계속해서 열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열이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 때 95도가 됐어요. 20분이 되니까 100.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은 가하는데 계속해서 온도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변화가 도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끓는 점은 100도가 되겠습니다. 자, 9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원소는, 자,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이다. 뭐 노란색이 나왔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나트륨이 생각나겠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의 공통으로 포함됐다.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NaCl이죠. 질산나트륨, 여기도 나트륨, 그죠? 그러니까 나트륨이네요. 그래서 답은 나왔어요. 나트륨. 근데 이제 1번 지문에 보니까 구리 같은 경우는 불꽃 반응하면은 청록색 나타나죠.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는 보라색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트륨 노란색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빨간색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0번이요. 자, 그림은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다. 용해도 곡선이다. 다음 중 40도씨의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물질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온도에 따른 용해도, 물, 지금 여기 보시면 물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해도의 정의죠. 용매 100g의 기준이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 용액이 아니고 용매입니다. 온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20도씨일 때는 여기고, 40도씨일 때는 여기고, 60도일 때는 여기고, 80도, 100도일 때 이렇게 달라져요, 전부. 네, 그랬을 때 40도씨 100g이니까 요 선을 얘기하는 거죠. 네, 가장 높이 있는 거 질산 나트륨이겠네요. 자, 그래서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다.
최대 용질의 그람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자, 용매의 종류와 그리고 이제 또 온도에 따른 자, 용해도 값은 각각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 구리 8g이 모두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구리 10g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반응한 산소의 질량이 얼마일까 그랬는데 뭐 다른 거 몰라도 질량 보존의 법칙은 알죠. 질량 보존, 질량은 보존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리가 8, 그 다음에 산화구리가 10. 그러면 당연히 산소는 2g 쓰였겠죠. 그래서 이거는 질량 보존에 의해서 8, x 10.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2g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12번입니다. 자, 12번. 다음 중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이 아닌 것. 자, 이건 뭐 거저 준 거죠. 동물계. 자, 나비 동물이죠. 나비. 그 다음에 참새. 당연히 동물이고요. 개구리. 당연히 동물이죠. 양서류. 해바라기. 식물계죠. 당연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점수를 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거저 준 겁니다. 네. 자, 다음 13번. 그림은 질소, 자, N2 기체와 수소, H2 기체가 반응해서 자, NH3, 암모니아를 만드는 생성하는 반응의 부피 모형과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 주었다. 기억에 알맞은 숫자가 뭐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여기 N2, 3H2, 자, 그러니까 N2, 3H2, 이렇게 주었고요. H2는 이렇게 이제 3개가 있다라고 해서 요 3이 바로 요 3개를 나타내는 거고요. N2는 요거 한 덩어리.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보면 여기 그림도 이렇게 딱 2개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겠죠.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된 게 NH3. 지금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원자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H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이니까 6이죠. 그럼 여기 3이죠. 그럼 당연히 2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은 6. 그 다음에 여기 N2, 2죠. N이 2개죠. 그럼 여기 2N 2개 맞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여긴 2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전혀 모르더라도 이렇게 지금 상자를 보게 되면 하나, 둘, 3개, 여기 2개. 그러면 2개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할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림도 그려져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보면 매우 쉬운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자, 그림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자, 광합성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광합성의 결과로 생성되는 물질이 무엇이냐. 자, 요 광합성은 매번 나오죠. 광합성은 자, 뿌리로부터 물을 끌어올립니다. 네,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 빛의 영향을 받아서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엽록체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뭘 만든다? 포도당과 O2, 산소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대부분 생물들이 산소호흡을 하죠. 산소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식물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만들어서 자신들이 살아가게 되고 산소를 만들어주는, 우리가 이것을 광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광합성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은 포도당과 O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그림은 동물의 구성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 연관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특정한 역할. 자, 기관들이 모였다. 그것을 우리는 기관계라고 부릅니다. 기관계. 그래서
요것은 이제 기관계가 답이 되겠죠. 기관들이 모인 거예요. 글자 그대로. 지금 여기 보면 자, 기관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기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기관계는 동물에만 존재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기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16번이요. 자, 그림은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녹말이 엿당이 되었다가 포도당으로 이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물 속의 크기가 큰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되는 과정. 자, 이건 뭐 지금 잘 모르더라도 보기를 봐도 배설, 순환, 호흡 될 리가 없죠. 당연히 소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녹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엿당으로 됐다가 포도당으로 돼서 소장벽의 융터를 통해서 흡수되는 이와 같은 과정, 이것을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혈관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설명 보니까요.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매우 가느다란 혈관이다. 가장 그 표면적이 넓겠죠. 가장 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건 모세혈관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혈관 벽이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모세혈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당연히 모세혈관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뭐 대동맥, 폐동맥, 그 다음에 정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죠. 그러니까 심장이 뿜어내다 보니까 혈압이 높겠죠. 그리고 혈관벽이 두꺼워야 되고 또 충격에 또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더라도 탄력성이 있게 늘어났다가 줄어야 되니까 탄력성이 강한 그런 성질을 갖습니다. 정맥은 반대죠. 정맥은 이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니까 압력은 높지 않겠죠. 그래서 압력은 낮고 혈관벽은 두껍지 않아도 되니까 얇은 편이고요. 역류해서는 안 되니까 판막이 있고요.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눈의 구조입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에서 D 중에서 시각세포가 있으며 상이 맺히는 곳 망막이죠, 망막. 자, 첫 번째, 자, A의 각막. 요거는 이제 눈의 가장 앞부분에 있죠, 각막. 그래서 이건 투명한 막. 그래서 이제 눈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그래서 눈이 이제 외부의 어떤 외력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손상을 입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정체 같은 경우 B요. 요건 이제 빛을 굴절을 시켜서 이제 상이 망막에 맺히도록 해주는 렌즈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망막이 되겠습니다. 유리체 같은 경우는 자, 눈 속을 메워주는 기능을 하는 자, 투명한 물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순종인 둥근 완두, 자, 라지 RR. 그 다음에 순종인 주름이 진 완두를 교배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해서 얻은 자손일 때는 전부 표현형이 라지 R, 스몰 r을 얻은 거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유전자형 거기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그랬죠.
자, 요건 당연히 자, 생각을 해보면은 RR밖에 될 게 없어요. 자, 스몰 r, 스몰 r. 그래야 이렇게 만나는 경우를 따져보면 전부 표현형이 라지 r, 스몰 r로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RR이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요거랑 이렇게 만나면 라지 RR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0번이요. 다음 중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이며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그랬죠? 당연히 지금 이 질문에 있는 것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니까 공기죠.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당연히 기권이 됩니다. 공기 기자, 기권. 자, 수권이다라고 하게 되면 물수자죠. 이것은 빙하나 강물, 바닷물 뭐 이런 것들이 수권에 해당하고요. 다만 수증기 이것은 성분 자체는 물이지만 이것은 수권이 아니라 기권에 해당합니다. 수증기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권이다라고 하게 되면 암석이나 흙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생물권은 뭐 생물들이 살고 있는 영역, 그죠?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생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네, 다음 2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광물의 특성을 물었습니다. 자, 첫째, 광물의 단단한 정도이다. 이게 서로 긁어서 누가 긁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자,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으면 자, 방해석에 긁힌 자국이 남는다. 굵기 시험이죠. 모스 경독에 서로 긁어가지고 긁힌 자국을 가지고 누가 더 경한지 누가 더 딱딱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굳기죠. 광물의 굳기. 여러 성질 중에서 자, 염산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묽은 염산과 반응시켰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데 그 기체가 발생하는 광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알아보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방해석 같은 경우 염산 반응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자성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뭐 자성체, 자석에 붙느냐 안 붙느냐에서 자석처럼 세부치를 끌어당기는 성질, 자철석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성이죠. 색은 뭐 광물이 가진 고유한 색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색은 석영 같은 경우는 무색이죠. 장석 같은 경우는 흰색, 흑은모, 검은색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자, 그림과 같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돈다. 자, 공전이죠. 지구의 공전.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1번. 뭐 일식이니까 식은 가려지는 거죠. 일식. 자, 그러니까 일식은 태양이 가려지는 거예요. 누가 가릴까요?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일식, 달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는 것. 월식은 자, 달이 가려지는 거죠. 그럼 달이 누구에 의해서 가려지나요? 지구에 의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월식. 뭐 지구의 자전은 잘 알고요. 공전도 그래서 지구의 자전 하루에 한 바퀴. 여기서 답은 지구의 공전함으로써 밤과 낮의 길이의 변화. 공전하면 사계절 생기니까요. 그래서 밤과 낮의 길이 변화가 생기고요. 계절별 또 별자리도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다음 중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조석현상이죠. 조석현상. 그래서 바닷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거죠. 지구,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해수면이
이제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하는 것이죠. 바닷물이 쭉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조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번. 자, 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기단 A에서 D 중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 자, 시베리아 기단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온난 건조하다. 기단 A를 보면 온난 건조, 온난하고 건조하다. 봄과 가을에 나타나는 양쯔강 기단에 대한 설명이고요. B번, 자, 저온 다습이다. 저온 다습, 초여름이죠. 그래서 오우츠크의 기단을 얘기하고요. 고온 다습하다. 이거는 이제 한여름, 여름 날씨죠. 북태평양 기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한냉 건조는 당연히 시베리아 기단, 겨울이죠. 그래서 정답은 네, 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25번이죠. 그림은 지구에서 관측한 별의 연주 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연주 시차를 측정하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를 볼 때 가장 먼 거리와 가장 먼 거리, 그러니까 타원 궤도인데 타원의 장축 방향의 끝점에서 그 별을 보았을 때 각도의 절반, 그림에 있는 것처럼 네,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타원 궤도의 장축 방향에서 보았을 때 그 궤도의 절반, 요 각의 절반각, 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연주 시차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자, 연주 시차가 지구에서 가장 가깝다. 가장 가까이 나타나려면 어떨까요? 연주 시차가 크게 나타나겠죠. 가까이 나타나려면.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연주 시차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연주 시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별은 D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